안녕하세요. 문학더하기 일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불공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이게 어차피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부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평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 가진 역량과 재능과 능력들이 다 다양한데 그 사람들을 모두 공평한 잣대로 관점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당연히 이렇게 양극화되고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이 줄어들겠죠. 세상을 향한 어떤 원망 이런 것도 줄어들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가 부단히 노력을 한다 해도 어차피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불평등은 자명한 사실이죠.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이제 완전한 그런 어떤 것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래도 가장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본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수적인 어떤 자본주의가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회를 그래도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함께 공존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자본주의지만 그 안에서 잘 보면은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내 몫이 있어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불공정한 이런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또 거기에서 뭐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 관점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수 없잖아요. 분배를 할 수 없잖아요. 공평한 세상이 있다면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용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용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내가 전략과 대응하는 그런 거를 자본주의 불공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인정을 하고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 그런 거죠.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은 뭐 불평등은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뭐 재능, 뭐 머리, IQ 어떤 거 다 부여받았잖아요. 애초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출발선 자체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훨씬 더 이제 나의 가치와 능력이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것은 뭐 억울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은.
그리고 뭐 그런 사회 속에서 뭐 이게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좋은 조건에서 쉽게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화도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본질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뭐 원망만 한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가치와 이 세상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과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겠지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그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보면 그게 이제 도시락 싸우는 것만 봐도 환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도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급식 같은 것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에 비교가 안 되고 또 교복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의 그런 어떤 차이 이런 것을 그다지 느낄 수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교복 세대 이전에 자유복 세대였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의 그런 것이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싸우는 거 봐도 이제 반찬이 뭐 가난한 애들은 김치 뭐 이렇게 감자 이렇게 뭐 이렇게 소박한 반면에 좀 약간 부유한 집에서는 뭐 돈가스라든지 소세지라든지 뭐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다른 요리 뭐 가난한 집은 그냥 하얀 뭐 은으로 된 도시락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양은 도시락 같은 데 도시락을 싸고 그것도 이제 보리밥도 섞여서 싸가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좀 부유한 집안은 양은 도시락보다 겨울에 보온병에다 싸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랄까 어떤 그런 것도 겪었고 저 역시 이렇게 부모 세대가 이렇게 돈이 많은 그 부모가 아니고 이제 시골에서 하루하루 이제 노동력을 가지고 고생하는 부모 밑에서 저도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뭐 학교 다닐 때 교재 같은 것도 이제 꺼리낌 없이 사고 참고서라든지 그런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저만 해도 그렇게 잘 이렇게 사는 환경이 아니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교과서 교과서 외에 참고서를 하나 사더라도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제 안에서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고 겨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들 교육의 중요성을 그다지 본인들도 교육을 충분히 그렇게 뭐 이렇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머리에 인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관념도 대물림되듯이 그렇게 자녀에 대한 교육관념조차도 부모들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학교 가서 교과 과정이 책만 있으면 교과서만 있으면 되지 무슨 참고서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학교 과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공감이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상처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다 졸업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학창 시절의 공부가 전부고 그때의 배움이 전부라 생각했지만 그 어떤 위치, 학생의 위치였으니까 그때 그랬겠지만 이제 지금 사회인이 되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보니까 그 배움이라는 것도 정말 숫자 계산 정도는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뭐 남한테 손해보지 않고 뭐 이해타산이나 따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특별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 결국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게 전부였는지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그 중심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때는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마음의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판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내가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크게 부여할 때 사람은 거기서 이제 고통이 습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어떤 한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어떤 사소한 것도 크게 확대해서 그것이 내 삶을 크게 지배하고, 그것을 해서 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크게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스스로 안에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자기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그 상황을 벗어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될 때도 있는데, 그 상황에는 그게 절박한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너그럽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너그럽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나의 가치를 추락시키지도 말고,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시 해서 확대 해석도 하지 말고, 이렇게 상황을 잘 지혜롭게 삶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돈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있으면 물론 아주 좋겠죠. 돈이 많으면 살아가는데 그만큼 자유로우니까. 그렇지만 없어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잘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